나스닥도 반등을 했어요. 어제 한국 증시가 먼저 반등. 요즘 보면은 한국 증시가 좋으면 이게 선반영되는 것 같아. 네. 그럼 미국도 좋고 한국이 나쁘면 미국도 나쁘고. 그렇습니다. 한국이 뭐 기준점 역할을 할 때가 가끔 뭐 미국이 사실 뭐 날짜로 사실 한국이 먼저니까. 네. 그래서 한국 증시가 더 먼저다라는 뭐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요즘 시장 뭐 거의 전형적인 변동성 장세에 이제 전형을 사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 지난주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나오면서도 지난주 금요일하고 월요일이 급등 한번 했었잖아요.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좀 힘들었다가 수목금 힘들었다가 하락이 나왔는데 또 언제든지 그 지난주 금요일이나 월요일 같은 급등 장세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가 나왔었고 그 이제 수치들의 하나가 이제 파생시장의 지표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또 외국인들이 소폭 조금 사고 그다음에 이제 급등하니까 이제 선물 조금 줄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또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크게 말씀드릴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신용잔고도 보시면 거의 그대로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17조 7천억을 하단으로 해서 21조 5천억대에서 지금 한 3조 5천억 6천억 정도가 여전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18조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금감원의 신용잔고 조절과 관련된 내용들. 근데 저희들끼리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아무리 이렇게 나와봤자 이제 각 증권사별로 또 이제 세부적인 규칙들이 나올 건데 이제 일부 증권사들에서 저희 회사도 포함해서 증권사들이 좀 신용잔고 반대 매매가 좀 나오지 못하도록 빠르게 나오지 못하도록 유예를 시키는 조치들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이거를 그냥 말 그대로 우리 기사 헤드라인 나오는 것처럼 그냥 뒀다가는 나중에 주식시장이 더 크게 하락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정말 폭탄을 더 키우는 그런 역할을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금 일찍 나왔으면 하는 그 감은 좀 있죠. 사실 조금 더 일찍 나왔으면 어차피 공매도 금지 못 시킬 거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코로나 때처럼 코로나 직후처럼 좀 신용잔고 조절과 관련된 좀 이렇게 완화적인 태도가 좀 일찍 나왔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크게 빠지진 않지 않았을까. 코스닥이 글로벌 대장 하락주의 역할을 하진 않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조금 들어봅니다. 네. 그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일단 참 이게 시장이 어려운 게 이게 모두가 한 방향으로 어떤 네.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아주 간단해 심플해지는데 이게 서로 반대되는 시그널들이 나오니까 계속 이거야 이걸 네. 믿어야 돼 저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채팅창에도 올라온 것처럼 유가는 급락을 해서 100달러 밑으로 네. 떨어졌는데 네. 그럼 좋은 건데 네. 근데 우리 환율은 또 올랐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이거? 이런 거지. 지금 유가는 이제 급락을 했고요. 근데 어제 여기에서 장중에는 환율이 1,300원 이하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장 마감하고 1,308원인가 1,309원 정도까지 갔던 거를 제 기억을 합니다. 1,308원으로 여기에서 끝난 것 같은데 이제 환율이라는 게 우리나라 원화와 달러의 그 부분들도 좀 있지만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은 유가 떨어지면서 기술주는 올라오고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도 또 많이 있는 다우나 S&P 500은 또 빠지고 그런 이제 혼동성을 보여줬는데 달러에는 이제 반대 대부분의 포지션 달러 인덱스에는 60% 정도가 유로화거든요. 근데 어제 유럽 증시 보셔서 아시겠지만 독일도 무역 적자가 났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러시아와 생각보다 유럽 경제들이 많이 연동이 되어 있었다는 게 이제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럽이 경기 침체로 갈 거다. 그렇다 보니까 유로화가 약세로 가고 유로화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달러가 상대적인 강세가 보여주면서 원달러나 신흥국 통화 대비 지금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제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오늘 좀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일지 나스닥 기술주는 상승했으니까 시장은 조금 상승할지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스닥 우리나라 야간 선물에 한 0.9%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도 오늘은 하락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외환 이야기가 나와서 외환 보유액을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니 전체 창으로 좀 키워줘봐요. 그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그 IMF 권고 기준보다 이제 좀 떨어졌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또 이것만 워딩을 들으면은 이거 뭐야? 우리 위험해지는 건가? 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022년 5월 말 대비 2022년 6월 말 보면 94억 달러 정도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돈은 13조 원 정도를 써서 그 말씀하셨던 기사들 보면 이제 환율 방어하는 데 일정 부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환율이 1,300원을 넘어갔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사실 환율은 단순하게 이런 부분만 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경제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그래서 외치기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은 팩트는 요건 거죠. 2022년 5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규모 세계 9위 수준이다 여전히. 근데 여전히 뭐 충분하다라는 뉘앙스의 자료긴 합니다만 사실 IMF 때 그때 관련 기사들 찾아보면 뭐 그 IMF 발표 며칠 전에도 외환 보유액 충분하다라는 기사가 있었다. 뭐 그런 내용 말씀 이제 오래되신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거 자체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충분히 외환 보유액은 뭐 세계 글로벌 국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충분한 규모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려를 했던 경기 침체라던가 그다음에 리세션에 대한 공포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좀 잠재워지고 있는 국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인 거죠. 어제 유가는 어젯밤에 하락했지만 어제 오전에 나왔던 기사들이 상품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밀, 옥수수, 대두 이런 상품들은 오히려 전쟁이 발발한 3월 말보다 더 싼 가격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렇게 되면 유가도 지금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6월 달 이제 다음 주 CPI 발표하긴 합니다만 사실 이번 CPI보다 다음 달 CPI 발표가 조금 더 이제 그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가 됐죠. 오히려 좀 유가가 떨어지고 경기 침체가 경기 침체가 빨리 다가오는 바람에 주가는 이미 뭐 많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채권 금리도 이미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원자재도 많이 떨어졌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오히려 역으로 금리를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흔히 말하는 스토리가 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례에서 아셨던 것처럼 어제도 사실 그런 기사가 종전에 대한 기사 또는 휴전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세게 반등한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전쟁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것처럼 유가나 그다음에 금리 인상도 FOMC 결과 7월 말 결과 볼 때까지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그 누구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로 접근을 하려고 해도 이 데이터들이 일정 부분 다 어느 정도 침체까지 다 반영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주가가 선반영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선반영한다라는 자산이라고 봤을 때 이제부터는 너무 최악보다는 좀 반등에 대한 고민들을 언제 할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공포는 공포대로 다 주가에 다 녹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가격대 수준에서 주식을 팔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부분의 종목들 중에서는 몇몇 종목들은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어려운 얘기지만 포트폴리오 재편의 기회를 삼으실 때는 계속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침에 하는 방송이 장기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좀 장기전의 양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지쳐서 서바이벌 게임에서 떨어져 나가시면 나중에 주가가 턴할 때 정말로 주식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공매도도 많이 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반등 시점이 왔을 때는 네. 상당히 가파르게 쇼커버까지 들어오면서 상당히 가파르게 진짜. 상승하면서 네.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사실 V자 반등이 나오려면 정책이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공매도 뭐 단기 일시적인 금지 정도, 그 다음에
굳이 이것도 정책이란 모르겠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확 줄이면 그렇지. 네. 우리 쪽에서는 기대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이지.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 연준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말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지금과 같은 좀 약간 오르락내리락 변동성 장세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FOMC 다음 주에 13일 날 있을 CPI 발표하고 CPI가 조금 생각보다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7월 FOMC도 좀 결과를 좀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주가는 조금은 바닥은 잡아가는 흐름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 근데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잠정 실적이 내일 발표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여전히 그리고 수출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V자 반등은 아니더라도 V자 반등까지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이제 그 2,500포인트 이하에서의 공방전 고지전 싸움은 당분간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이제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뭐 특별하게 바뀐 건 없습니다. 무역 분쟁 정도의 이제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밸류에이션에 진입해 있는 상태고 7월 달 밴드를 한 2,2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 다른 증권사들 부분들에서 나왔던 전망치나 내용들이 바뀐 거는 없습니다. 다만 PBR 한 0.9배 이하 정도에서는 그래도 바텀이 되지 않을까 정도. 다만 그 밑에 부분 영역에서는 이제 투자 심리와 또는 이제 외부 변수에 대한 부분들이지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유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유가가 빠지면 지금 가장 최악인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장 최악인 업종을 계속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겹있는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게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리포트에서도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화학 쪽 그걸 좀 긍정적으로 보는 코멘트를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기대되는 게 금호석유, 네, 롯데케미칼, 그동안 안 좋았던 화학주들. 진짜 화학주들. 그러니까 지금 뭔가 트리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업종이 정말 좀 안 좋았던 거.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먼저 친재생 에너지 이슈가 먼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먼저 다른 종목들 대비 다른 석유화학주들은 여기나 여기 부분에 있는 느낌이잖아요. 딱 비교해도 롯데케미칼랑 비교해도 여기 있는 부분 느낌인데 하나솔루션은 먼저 일단 이평선을 장악하고 올라오면서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이제 이평선을 정배열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야간 선물이 한 0.9% 빠지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술주도 반등을 할 수 있을지 하고 그 다음에 유가가 하락을 해서 화학주들이 튀어 올라올 수 있느냐 그다음에 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혜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느냐가 시장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한국 시장이 여전히 좀 당분간은 여전히 좀 힘을 주도주가 없는 장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튀면 그냥 단기적으로라도 일단 주도 섹터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마시간 증시 표준 좀 이상하긴 한데 완전히 정말 그러기 상태의 증시는 아니다라는 게 그런 어떻게 보면 힌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가 좀 관전 포인트가 일단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환율이 올라가면서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외환 위기에 대한 걱정하시는 거 네. 이거는 뭐 이제 오버로 봐야 되겠죠. 저는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온다라고 하면 그냥 신문 기사들에 너무 그 낚시성 그런 저거로 봐야겠죠. 뭐 사실 이틀 월요일인가 그때는 뭐 블룸버그 기사 또 무서운 뉴스 나왔었잖아요. 뭐 신흥국 6개국인가에서 외국인 자금들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좀 있었는데 마치 뭐 반발하듯이 어제 뭐 급등도 나왔었고 하니까 너무 공포 국면에서는 너무 죽어라 하는 기사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상승장에서는 또 올라간다 하는 기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너무 심리에 휘두르지 말라 그런 기사 항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번 사이클 이번 이게 이제 다시 지나고 나면은 저도 이런 경우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동안 가졌던 이 증시 혹은 뭐 주식 투자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번 장이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여는 투자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해.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아. 느낌에. 제가 지난 주말에 운동하면서 이제 임원분하고 운동하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꽤 오래 경력이 되신 분인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장의 스타일이 진짜 많이 바뀌었다고. 예. 뭐 과거 한 최소 10년 전만 해도 10년 전이랑만 비교해도 사실 이제 정보라는 게 정말로 이제 거의 뭐 SNS의 발달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이제 좀 평준화가 됐죠. 평준화가 그렇지. 됐고 유튜브나 SNS 발달로 그렇다 보니까 매매 스타일도 확실히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테마주라던가 뭐 단타 매매에 있어서의 결도 굉장히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적응을 잘만 하시면 또 이 지금 스타일이 또 한 세대를 또 풍미해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그 안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은 또는 이 돈을 지금 스타일장에서 이런 스타일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빨리 깨우치신다라고 하면 다음 상승장에서는 분명히 지난번 장 또는 이번 하락장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충분히 또 많은 자산을 더 크게 레벨업 할 수 있는 시기는 또 분명히 올 수 있으니까 장기전의 양상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이고. 장기전. 네. 우리 이름을 잘 진 거예요. 이거 네. 처음에 장기전 답답하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뭐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죠. 최소한 서바이벌 게임은 된 것 같아요. 아니, 사람만 남으면 기회는 근데 분명히 있다. 그거에는 변화에는 모난돌님 정부의 평준화 이 이유를 잡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빨라지는 거야. 맞습니다. 네. 그리고 행동이 빨라지죠. 빨라지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AI도 빨라지고 시그널을 읽는 신호가 이런저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그리고 아주 급격하게 네. 이게 시장이 확 바뀌는 지금의 거라. 조정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사이클이 엄청 빨라진 것도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어떤 정부 인사가 코멘트 한 번 하면 예전에는 뭐 이렇게 뉴스로 나가고 전파해서 갔었지만 지금은 거의 뭐 실시간으로 새벽에 코멘트하면 바로 나오고 바로바로 주가에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주식도 마찬가지고 뉴스도 마찬가지니까 정말로 손가락이라든가 생각이 되게, 그러니까 과거 시나리오들을 쭉 보시면서 이런 발언할 때는 이렇게 움직였지, 또는 이런 코멘트나 이런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런 업종이나 이런 업종이 수혜를 받고 이런 업종이 피해를 받지, 이런 부분들을 딱 어떻게 보면 딱 시나리오화 해가지고 대응하는 게 앞으로는 정말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장기전 이름 바꿔달라고. 단기전. 스위트님. 단기전으로요? 단기전으로 바꿀까요? 자, 그리고 일단 이 경기 침체 지금 이제 그러나 어쨌든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혼조예요 사실은. 그렇죠? 혼조죠. 네, 혼조. 왜냐하면 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때문에 뭐 처음에는 많이 빠졌었으니까. 네. 그리고 뭐 다우도 좀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에는 필수 소비재 네. 그 다음에 제약 이런 쪽이 이제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지 않겠냐. 네. 좀 약간 제약하고 바이오 중에서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제약하고 바이오는 조금 따로 떼서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SK 시리즈가 좀 상대적인 급등을 좀 했었죠. 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코스피 200,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공매도 쇼커버링의 모습이 사실 이런 부분들일 수 있죠. 그렇죠. 어제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상실감이 클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너무 낙포해가지고 손절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저도 주변에서 맞습니다. 봤는데. 이제 코로나 백신 승인, 이제 국산 백신 승인이 되고 조금 이제 그 이후에 좀 늦게 반응하다가 어제 20% 이상, 어제 26% 장중에 종가로 24.8%, 2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대량거래도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들이 나왔고, 아무리가 우리가 금리 인상기의 제약 바이오 섹터들을 안 좋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절대적인 가치라는 게 있고, 아까 제가 서두에 제약하고 바이오는 좀 구분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지금 어제 나왔던 게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케미칼 지분을 좀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SK 뭐 바이오팜도 어제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어제는 좀 바이오들이 다 젠셀진 포함해서 끝에 종목들에 상당히 매드팩토 이런 주식들, 에비엘 바이오도 많이 급등을 했는데, 어쨌든 경기 침체 큰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어쨌든 약은 사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내러티브일 수 있기는 한데,
그나마 지금 경기 금리 인상에 대한 변동 유발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실적의 가치를 미리 땡겨오는 바이오보다는 제약주 위주로 컨셉은 앞으로 투자를 여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힌트가 어제 한미약품에서 나왔어요. 어차피 뭐 바이오사이언스나 배합품 말고 한미약품을 보시면 사실 최근에 1, 2년 정도 주식 투자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사실 제약 쪽은 많이들 매매를 안 하셨을 건데 한미약품 보시면 알게 모르게 벌써 정배열 올라가고 상대적인 강세 또는 정말 이제 상승 초기 모습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뭐 오르긴 했습니다만 사실 뭐 주가가 그동안 엄청 오르거나 뭐 시장에서의 주도주 역할은 해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작년 말부터 제약주들은 작년 뭐 가을부터 이미 먼저 선제적으로 조정이 세게 나와서 이제 턴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헬스케어 섹터들 중에서 최근에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상대적인 강세를 가끔씩 보여주고 있고 이제 한미약품도 그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JW 중해제약도 보시면 요것도 이제 턴하려고 하는 모습, 한번 턴했다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변동성, 시가총액 1조 이하에서 변동 좀 크긴 합니다만, 그래도 실적을 좀 뽑아내줄 수 있는 제약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약은 써야 되고, 필수 소비재 개념이기 때문에, 수액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일반 약부터 시작해서, 뭐 사람 아픈데 약은 안 쓸 수 없으니까, 그런 관점을 보신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주도주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변동성 장세에서의 도피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이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뭐 사실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뭐 중간중간에 변수가 나타났다는 핑계를 대고 싶긴 합니다만 여전히 아직 주도주의 역할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또 때가 되고 시장 환경과 결이 맞으면 분명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제약바이오는 우리나라 섹터 이제 좀 주식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이나 주섹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또는 또 대박주들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스터디 하셔도 전혀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뭐 그동안에 뭐 이제 그 새로운 약들이라던가 실적 추이들 계속 공부를 좀 해야 될 거겠지만 지금 작년부터 계속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두툼한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주식들은 관련 섹터들은 계속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